1980년도에 일본에 유학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공학원이라는 곳에서 정보처리과를 졸업하시고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류정보학 전공으로 산업공학 박사를 취득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귀국하신 후에 정보통신회사를 창업했고 한국의 네트워크, 여러분 잘 아시는 포스 시스템 아시잖아요. 그 포스 시스템을 최초로 운영하는 성공한 여성 벤처기업가세요. 그 유통산업의 정보화 추진에 한 획을 그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KBS 대하 드라마에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시고 이순신 장군에 매료되셨단 말이에요, 이부경 박사님이.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임진왜란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 또 체험 답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지식과 지혜, 정보가 이게 습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회사를 경영하시는 CEO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달 한 번씩 이순신의 파워 리더십 버스라는 걸 운영하십니다. 100회째 넘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여 년 이상 기업 경영의 체험을 또 직접 하셨고 성공한 여성 벤처기업가로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최고 경영자의 그 생각, 리더십,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가 위기관리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관리의 지혜를 이순신의 리더십 노트라는 것으로 재구성했는데 현재는 문체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이에요. 사단법인 이순신 포럼의 이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좋아하는 전국에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회원분들과 함께 사랑과 봉사, 그리고 이순신의 위대한 이런 정신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CEO들에게 이런 정신을 좀 공유했으면 하는 취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자가 3개 써 있는데요. 3글자가 다 발음이 같네요. 첫 번째가 사람인자, 두 번째가 어지린자, 세 번째가 참어진. 예, 이렇게 마음심자가 있는 거죠? 하나 점. 여기 점이 하나 있어야 되나요? 앞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예, 예, 그렇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고 네. 마음심이죠. 네. 이게 3개면 뭐라 그러나요? 요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 어제 이제 오기 전에 일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그 역시 여러분 그 코끼리 아시잖아요. 코끼리 하면 생각나는 속담.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전부가 이거다라고 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더 오늘보다 더 멋진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순신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인을 강연해 주실 사단법인 이순신 포럼의 이사장이신 이부경 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요거 오른쪽 거 넘기시면 됩니다. 네, 네. 시간은 이렇게 해서 네. 하시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부경입니다. 30분 만에 어떻게 이순신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순신에 대해서는 거의 뭐 위인전이나 책들을 읽어서 다 아시지만 이제 대부분 보시면 피상적으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오해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은 성웅 이순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제가 오늘 오시는 멤버들의 구성도 잘 몰랐고 또 예전부터 몇 번 참석을 했었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걸로 또 경청하시는 태도도 너무나 좋으시고 그래서 그냥 제가 거두절미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경제인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 30분간 할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촉이 있으세요. 어쨌든 예, 촉이 있으시고 또 이런 현장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현장에 오셔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순신 포럼에서도 책상에서 공부하는 이순신보다는 현장에 가서
전적지에 가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셨는지 어떤 전술로 싸우셨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면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경제인으로서 또 비즈니스로서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장군이나 또 정치가나 뭐 이런 게 아닌 경제인으로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순신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인입니다. 제가 보면 이순신의 셀프 리더십까지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순신의 그런 어떤 통찰력, 난중일기를 쓰셨잖아요. 난중일기를 쓰시면서 내적 성찰의 리더십을 발휘하신 거예요.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자기가 생각한 게 결국은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외놈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뭐 군량미를 대준다든지 군사를 훈련시킨 군사를 내어준다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급자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비에 자급자족으로 해야 된다. 백성들이나 또 군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이제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그 이유가 과거를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까 설명하시고 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다 전문가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세요. 그러면 옛날 이쪽 시대의 말로 하면 다 무장들이신 거야. 장수. 예, 훌륭한 장군들이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문무를 겸비한 장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흠모하는 거잖아요. 정말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싸움만 잘하는 사람은 원균도 있었고 이억기도 있었고 정은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문무를 겸비한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군량미나 무기나 전선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다 자급자족해야 되는, 그래서 군비에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저 한문도 이렇게 쓰셨지만 여기 나라 국자, 이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영토예요. 예. 이 영토를 창화예요. 우리가 군대가 지키는 거예요. 예. 요 가운데 요만한 게 들어가잖아요. 이건 백성들의 입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나라 국자가 써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전쟁을 치르려면 수군의 군용 시스템,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수군의 군용 시스템을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 고우를 수군 전속으로 시켜달라든지 또 아니면은 육전과 해전의 일을 조목조목 따져서 장계를 올림으로 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수군들의 그런 그 징발에 대한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을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둔전 정책이나 바다 농사. 우리는 뭡니까? 사농공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고 물건 짓고 뭐 이런 만들고 하는 사람 되게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더 무시했어요. 예전에 뱃놈한테 시집가지 말라든지 해피리만 할 게 없어서 뱃놈이냐는 이렇게 바다를 되게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외구들이 쳐들어와서 섬에 사는 사람, 바닷가에 사는 사람 괴롭히니까 임금님이 바닷가에 살지 말고 육지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육지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세종 임금님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신 훌륭한 일도 하셨지만 바다를 버리는 공도정책도 쓰셨어요. 섬을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독도에 아무도 안 사는데 우리가 가서 살면은 우리 땅이지 하면서 그런 빌미를 준 게 된 거죠. 예, 공도 정책을 쓰셨어요. 그러면 섬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버려진 섬을 일구어서
피난민을 먹여 살리고 백성도 먹여 살리고 하는 둔전 정책을 쓰셨고 또 쌍놈들이나 하는 물고기 잡이 또 해초류 채취, 소금 붓고 이런 그 장사하고 농사 짓고 막 바닷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전선을 건조하고 무기 생산, 판옥선, 또 거북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만들고 굉장히 180척의 그런 현전 함대. 전쟁이 나면 전 함대가 다 결전 함대로 돌진하는 거예요. 예, 그런 함대를 만드시고 또 정철 총통이나 흑각궁 드라마에서 나오는 화살막 쓰고 하잖아요. 그건 양궁이에요. 전쟁 때 쓰는 거는 각궁이거든요. 화포, 활, 창 이런 것도 생산 확대하시고 더군다나 또 통영에 12공방 만들어서 종이라든지 또 의류 또 싸움할 때 쓰는 가죽 치마라든지 이런 공업 생산용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난중일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우리가 자립해야 된다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또 OECD 국가도 되고 이렇게 G20 회의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자립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순신 장군은 확실하게 장군이지만 경세가로서 알았다. 이순신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거는 휴먼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근데 휴먼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난 무엇을 합니다 하고 PR도 하고 또 나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홍보도 하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자기를 잘 갈고 닦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주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심학을 썼어요. 이순신의 파워 인맥 해서 여기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만은 중요한 사람 몇 분. 정운 장군은 녹도만으로 조선 수군 최고의 돌격장이었어요. 화포장이었었고요. 권주는 순천부사인데 이순신의 마음을 읽는 제일의 핵심 지휘권이었고 또 이순신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방답첨사. 전쟁 준비를 아주 잘하는 유비무환의 리더십을 한 사람. 또 나대응은 거북선을 설계하고 건조한 사람이죠. 또 이봉수는 화약을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영담은 광양현감, 어영담 물기를 잘하는 그 인도 갈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선사라고 할까요? 항구에. 송일입 현장 전술의 기재. 또 이효는 왕족인데 해로 통행첩 제도를 만들어서 군량미를 획득하고 우리 영화에 막 저 명량 영화에서 피난민들이 막 손 흔들고 그다음에 피난민들이 막 이순신하고 도와주고 그런 게 조금 거긴 픽션이지만 마하수 피난선으로 명량해전의 승리로 이끈 그다음에 스님들도 옥형, 우습, 자운 이 스님들이 이순신의 혼을 지킨 그다음에 또 있어요. 정원씨는 병조판사인데 이순신의 스승이 되었고 또 유성룡 잘 아시는 징비록을 쓰신 영의정인데 이순신의 멘토가 됐고 정걸수사는 이순신보다도 36살이나 많은 전쟁이 났을 때 76이었어요. 그런데 판옥선 최고의 판옥선을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이혁기는 정종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아들의 10번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전라우수사. 그 다음에 이원익은 이순신을 변호하고 정탁은 판중추 부사로 있을 때 신구차라는 변호문을 써서 이순신의 목숨을 살렸어요. 이렇게 주위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순신은 신뢰가 자기의 재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신뢰가 자기 재산이고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내적 성찰의 리더십을 하고 심학,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공부를 하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리더. 그래서 자기가 사대부지만 항상 그런 어떤 흔들림 없는 리더십이나 무한 책임, 완전 책임, 절대 책임을 지신 그런 책임감 있는 분이셨죠.
예, 난중일기에 보면 견내량에서 미역 53동을 캐왔다든지 또 오늘 무시 2대 5흡을 심었다든지 또 매주 만드는 걸 끝내고 부뚜막에 들여놓았다든지 저 같으면 본영에 겪은 700여 명에게 밥을 먹였다 술을 먹였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742명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때부터 디테일 경영을 하셨어요. 굉장히 디테일하신 거죠. 예, 아까도 보니까 7시까지 오신 분만 발표하시던데 그런 어떤 디테일 경영, 예, 또 망골리를 드리고 또 팥죽을 먹였다. 뭐 이런 같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질인자 마음이 굉장히 어지셨어요. 예, 장군이니까 굉장히 많이 죽이고 살생을 하는 그런. 허긴 이순신 장군은 약속을 안 지키면 다 참연이에요. 싸우다 지거나 뭐 다치거나 문제가 있으면 곤장 정도로 나가지만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처형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싸움터에 나가서 군사를 잃은 사람보다도 자기 손으로 처형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 예. 148명이나 처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그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냥 늘 기도하고 한 놈의 적도 살려서 보내지 말라고 기도를 할 정도로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준비를 해요. 오늘 이렇게 강의가 되고 이렇게 하는 동안 누군가가 지극정성으로 준비하셨을 거잖아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김수환 추기경님도 여기서 여기 오는데 70년 걸렸다고 얘기하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자존심과 그런 진정성, 자기가 이제 막 벼슬길에 나왔는데 김기영이면 병조판서예요. 자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국방부 장관, 서녀를 첩보로 준다 하는데도 예, 거절하는 그런. 또 화살통을 달라고 하는데 주는 건 어렵지 않지만 대감과 내가 더러운 오명을 쓸 수 있으므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어질다는 거는 그냥 베푸는 거지만 이 베품 안에서도 원칙과 기본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사랑, 부하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잖아요. 네, 또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감성의 리더죠. 이순신만 따라가면 산다, 죽지 않고 산다 하는 것 때문에 부하들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민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민도 먹여 살려야 되고 부하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섬에 버려진 땅을 일구어서 둔전을 일구어서 피난민도 먹이고 또 군사들도 먹이고 하는 그런. 그치만 일벌백계 신상필벌, 예, 확실했어요. 그리고 정직한 실패의 교훈. 우리가 열심히 해도 실패하잖아요. 저도 일본에서 10년간 또 공부했고 마츠시다에서 근무했고 또 서울에 와서 바코드 또 보급해서 벤처 여성기업인으로서 크게 성공을 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또 실패도 했어요. 예, 그 시장을 잘못 읽어서 또 RFID 또 개발하고 뭐하고 하면서 실패도 했어요. 그러한 실패에서 나온 게 또 이순신 포럼으로 이렇게 또 발전될 수도 있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좌절하지 않고 또 어떻게 또 일어서느냐 하는, 예, 이런 난징일기에 보면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고 코피도 이렇게 흘리고 또 옷 없는 군사에게 옷을 주고 또 여벌도 주고, 예, 그 다음에 5,480명에게 또 음식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그 너그러운 마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배려하는 거죠. 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섬김과 헌신이에요. 백성들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당안포 해전에서는 왜적들을 24척이나 다 외선을 깨부셨어요. 딱 한 척 남았어요. 사람들이 다 이거 마지막 하면 우리는 완승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 척 남겨놔라. 그리고서는 후퇴를 퇴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쉬워하는 거죠. 부하들이 저거까지 다 하면 완승인데 왜 그러시느냐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배를 한 개 남겨놓으면 쟤네들이 그 배를 타고 밤중에 도망갈 것이다. 저거까지 다 깨면은 얘네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고 육지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다 해칠 것이다. 그러니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도 백성들의 안위까지 생각해서 쓰는 그런 전략으로 하신 건 세상에 유일무이하대요. 정말. 네. 그리고 둔전 설치를 청하는 장계를 올리는데 첫 번에 이 선조 임금이 오케이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계속해서 공과 사 양쪽이 다 좋을 것 같다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백의종군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랬지만 원망하지 않고 또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수군이 완전히 다 괴멸이 돼요. 그 만들어놨던 판옥선 160척이 다 날아가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how to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그 긍정의 마인드로 부하들을 격려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명량대첩에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난중일기에 어떻게 쓰냐 하면 그분이 천행이다. 하늘이 도와서 된 거다. 우리는 얼마나 신실기몰한 작전으로 그분이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는 하늘이 도와서 했다고. 그래서 땅이 돕고 울돌목이라는 그런 지형 땅이 돕고 사람 피난민들이 응원해서 막 손수건 흔들고 막 그 앞치마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돕고 물결이 바뀌면서 하늘이 돕고 이런 어지린이 그런 마음에서 나왔다. 이제 참을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문 보시면 마음이 심자에 칼 도자예요. 위에 칼이죠. 내 심장에 칼을 비는 게 그게 참는 거예요. 필사즉생, 비장한 각오, 용기, 두려움을 진정한 용기로 바꾸는 그런 낙관주의. 잘 될 거야. 응? 어떻게 잘 될 거야 하는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구원이 없겠습니다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 그렇게 했대요. 근데 야사에 나오지만 러일 전쟁에 도고해야지로도 이순신을 존경하다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러일 전쟁 치르러 나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야사니까 뭐 크게 떠들 일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12척 가지고 배설이 탈영했잖아요. 칠천량 해전에서. 선조 임금이 12척 갖고 뭘 싸우겠느냐. 500척이나 온다는데 차라리 버리고 육지에 올라와서 권율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싸워라 그랬는데 이렇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저도 RFID 개발하다가 좀 잘못돼가지고 회사 문 닫고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데 이 나이에 그만큼 노후 대책을 해놔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로 내몰려서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있으니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랬을 때 이순신 그 드라마 보고 이거 공부하면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12척이 아니라 120척도 더 있더라고요. 일단 건강하죠. 또 기술 있죠. 경력 있죠. 또 경험 있죠. 친구들 있죠. 가족들도 있죠. 이렇게 보니까 그 한 척 한 척 한 척의 배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하나의 동료가 되고 한옥선이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덮어놔.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덮어놔서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신문에 나는 것도 보면 뭐 유치원 그런 것도 그렇고 무슨 뭐 노동조합 그런 것도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은 하여튼 이런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라든지 용기 있는 팔로워가 더 어렵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사장이 됐어요. 맨 처음엔 창업을 해서 사장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고객도 살려야 되고 뭐 이래서 이제 부사장이 돼서 이제 어느 경쟁자 회사를 들어갔는데 밑에 애들이 잘못하는 거를 보니 이거를
위에 알려야 되겠는데 알리자니 꼭 밀고자가 되는 것 같고 안 알리자니 얘네들이 하고 같이 동조자 공범이 되는 것 같고 정말 중간에 서서 어렵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이순신 너무 잘하셨어요. 위에 선조가 있고 밑에 부하들이 있고 위에 선조를 장계로 계속 설득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고수잖아요. 위에도 설득하고 밑에도 통솔하고 원규는 왜 망했냐면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선조 임금 생각하면 자기가 죽는지 뻔히 알면서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판저판 싹판하고 칠천냥해전 나간 거죠. 밑에 애들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통솔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더를 섬길 수 있는 용기, 남을 섬길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을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참을인 솔선수범해야 되죠. 원칙, 자기가 세운 원칙, 용기, 실행 늘 원칙을 지킨다는 건 충의 정신이에요. 마음 심자의 중심이잖아요. 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늘 원칙을 지킨다. 기본에 충실한다는 건 효예요. 기본이 효거든요. 우리가 부모한테 잘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런 게 정말 고리타분하지만 이런 게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오늘 아침 비 맞고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원칙이 있으니까 내 비즈니스에 원칙이 있으니까 충의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항상 내가 먼저 한다. 현장 우선주의. 싸움 잘하는 맹장이나 응? 용장이나 이런 거보다도 머리를 쓰는 지장보다도 가슴으로 앉는 덕장보다도 더 훌륭한 장수가 현장이라고 하니 이 현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지 않았어요? 예, 이 현장에서 네 우리가 예 참을인 예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이 불멸의 이순신에서 멋진 그 명연설이 있어요. 우리가 오바마 연설도 막 외우고 말이죠. 게티스버그의 링컨의 연설이라든지 이런 거 알지만 이순신의 연설은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시나리오 작가 참 잘 썼어요. 단 한 명의 전상자도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은 없다. 단 한 명의 전상자도 없이 전장을 벗어나리라 장담할 수도 없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약조는 내가 조선수군의 최전선을 지키는 전의군이 되겠다는 것. 그것뿐이다. 대장선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진격할 것이며 적을 섬멸하지 않는 한 결코 이 바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시나리오 너무 좋아서 제가 뺏겨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전의군이에요. 여러분들 산업에서의 전의군이에요. 여러분들이 단 한 명의 적도 살려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대장선이 여러분들이 다 CEO니까 현장에서 예, 벗어나지 않으시도록 다짐해 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1582년 3월 경기 그 서익의 모함으로 발포 만호에서 파직됐어요. 또 87년 북병사 이일의 모함으로 조선포 만호에서 또 파직되면서 백의종군을 또 하게 됩니다. 1597년 2월 또 어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이 돼요. 그를 끌려가요. 한양으로. 1597년 4월 정탁의 신구차로 구명돼서 권율 휘하에서 백의종군을 해요. 예, 파란만장하죠. 군인으로서. 예, 군인으로서 이렇게 파직과 백의종군을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분은 나라의 충성을 다하려다가 이미 죄가 여기에 이르렀고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고자 하였더니 어버이 또한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백의종군길을 가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것. 이렇게 하고서는 명량대첩을 치러서 이겼더니 외놈들이 도저히 이순신은 정면 대결해서는 안 돼. 그냥 아산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을 다 죽이자 해서 셋째 아들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1597년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죽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이런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저는 이런 데서 자꾸 그 예수님 같은 생각, 부처님 같은 생각 이런 게 막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셀프 리더십인데요. 그 의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다음 준비, 전쟁에서 준비 없는 승리는 없다. 이런 이겨놓고 싸운다. 예, 다 해놓고
이게 시뮬레이션이거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기 사업을 40초 안에 설명하고 소개하고 이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직접 정말 고객을 만났을 때 자기 소개하는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출세를 위해 세가와 결탁하지 않았고 능력껏 47살에 제독이 되었다. 예. 인내, 승리는 가장 오래 참는 자의 것이다. 나폴레옹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획에 실패하면 실패를 기억하는 것이다. 예. 제가 포스를 맨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는 성공을 기획했었는데 RFID를 계획했을 때는 실패를 기획했어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이순신 공부하고 나니까 팀워크, 수많은 점, 이렇게 많은 수많은 점,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우리 가족 사랑한다 하지 마. 사랑이라는 이유로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잔소리하고. 예. 아 참. 충성심, 로열티입니다. 조직의 상사, 부하, 동료 모두에게 충성하라. 우린 남편에게 충성, 부인에게도 충성, 자식에게도 충성. 예,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삶의 태도는 가장 먼저 자기 부하에게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배려를 하니까 공감하게 되고, 공감하니까 신뢰하고, 신뢰하면 존경해서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서로 배려하고 또 존경하고 공감하니까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강의하고, 저도 또 마음이 동해서 또 이렇게 또 강의하게 되고, 뭐 요즘 뭐 영어 쓰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가 더 많이 베풀고 또 가진 자가 더 솔선수범해서 나가는, 이제 중국의 그 손자병법에서는 이제 무신불입, 믿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다. 시진핑이 뭐 제일 좋아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무신불입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순신의 이 이순신의 리더십 노트는 위즈덤, 지혜를 테마로 해서 썼어요. 위즈덤, W, 윈, 승리의 전략. 예. 그다음 I, 그런 정보, 인포메이션, 또 인티그레이션, 또 이노베이션 이런 거 쓰고요. 또 D 하면은 뭐 듀티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갖고 이걸 썼거든요. 그 이순신 공부를 하면 양파 같아요.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운 심성, 또 아니면은 올곧은 그런 마음,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구국의 인력, 이런 것들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은 비즈니스 인사이트 해서 이순신의 인 네 이렇게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네. 강연에 해주신 우리 강사님께는 네. 이부경 박사님께는 저희 한국 플래너 협회에서 네. 계획 잘 쓰시라고. 아, 네. 적자 생존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쓰는 네. 자가 남는다. 네. 선물 드리고 네. 인증샷 찍겠습니다. 네, 오늘 인증샷의 그 베스트 포토제닉은 과연 누구실까? 오늘 NHK에서만 오셨네요. 한 분. CCTV 두 분. 네. 이건 제가 이걸 가지시고 네. 제가 이걸 홍보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아, 이제 또 예. 파리에서도 오셨군요. 기자들이 많아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는 저기. 네. 자, 그러면 질문 한두 분 정도만 받고요. 오늘 KPA 46차 조찬을 마치도록 할 텐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셨나요? 네. 처음에 우리 전수정 대표 잠깐 나갔을 때 우리가 다 외운 시조가 있어요. 한산섬 아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스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퀴즈 나갑니다. 일성호가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죠. 네. 피리 대금 그 소리. 네, 한국조의 피리 소리를 일성호가라고 합니다. 정답. 남의 애를 끝나니에서 애는 무엇일까요? 마음, 희망. 정답. 창자. 창자예요. 창자의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거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이순신 버스는 언제? 올해는 다 끝났고요. 네. 다음에는 그 이제 구정 바로 지나서 네. 이순신 장군 묘소 참배가는 구장 바로 지나서. 네, 그게 그게 있고요. 30만 원이죠? 좀 아니요, 올랐나요? 하루 코스는 10만 원이고요. 10만 원. 1박 2일은 30만 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월 달부터 시작되는데요. 연간 스케줄이 아직 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정원은 몇 명? 정원은 30명. 30명. 네. 버스 한 대 타는 거예요? 네. 네. 리무진 버스 그러면 한 첫 대. 번째 그 계획이 나와서 30명 타는 버스가 네. 구성이 되면 저한테 네. 알려주세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그 CEO 분들 딱 30명만 네, 추려서 네. 같이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한 6천 명 정도 타셨고요. 네, 네. 또 그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휴먼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한산 네. 대첩은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네. 또 명량 대첩은 위기 극복의 리더십, 네. 네 이런 걸로 해서 테마가 13개 자, 있습니다. 선착순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실 분. 네. 2월 날짜는 모르지만 아직, 일단 네. 타고 싶으신 분. 네, 네, 2월부터 시작할 네, 거예요. 예, 두 분, 네 분. 점점 많아졌어요. 네. 자, 손 내리면서 번호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일곱, 8, 9, 아홉, 11, 11분이 예약된 거예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질문 두 분만 받겠습니다.